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몰려와 잠에서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 참으면 곧 풀리겠지라고 버티다가 오히려 더 쥐어짜는 듯한 고통의 숨까지 가빠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쥐로 여기며 넘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그 짧은 순간이 때로는 인생이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분명 평소에도 가끔 겪던 증상인데 왜 이번에는 유독 다르고 왜 이상하게 더 오래가며 왜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고 색깔까지 변할까요?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위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가까이 환자들과 함께한 정세훈 교수입니다. 제 경력은 화려한 연구 업적보다도 밤과 새벽 사이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발걸음들로 설명됩니다. 통증으로 떨리는 손, 괜찮다며 웃어 보이지만 눈빛 깊은 곳에 깃든 불안, 그리고 몇 분의 지연이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 현장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 몸을 더 잘 지키도록 도와드리려는 진심입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우리 병원 응급실에는 다리 경련을 이유로 내원한 분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했지만 별일이 아니겠지라며 참고 일상을 이어가다가 새벽에 격통해 그제서야 병원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그중 몇 분은 실제로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한 분은 가족이 빠른 판단 덕분에 위험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노화 탓으로만 돌렸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평소와 다름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같은 쥐처럼 느껴져도 지속시간 붓기, 피부 온도, 가슴 답답함 같은 동반 증상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질환일 수 있죠.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집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응급대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응급실에서 실제로 위험도를 가르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셋째,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 가능한 예방 습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요령이든 몸에 해가 되거나 과장된 민간요법은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듯 검증된 내용만을 담백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 지인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갈 용기를 주고 그 몇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은 때로 복잡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결정은 놀랄 만큼 단순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즉시 행동하는 것,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육량이 줄고 물과 전해질이 균형이 흐트러지고 오랜 좌이나 수면, 자세가 불리하면 경련이 잦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쥐가 같은 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분 내 풀리던 경련이 수십 분 이상 지속되거나 한쪽만 뚜렷이 붓고 단단해지거나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경련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 갑작스런 어지럼, 식은땀 등이 동반된다면 그 경련은 근육이 아닌 혈관이 비명을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지체는 위험입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는 말이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뒤늦은 후회의 첫 문장이라는 것도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신호가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인지, 반대로 집에서 관리 가능한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혼동하는 민간요법과 의학적 권고를 구분해 무엇을 즉시 중단하고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 그 새벽 같은 통증을 마주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올바른 순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 순서만 익히면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어느 새벽 3시경
응급실 문이 급히 열리며 72세 김동호 어르신이 가족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관리의 모범으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며 담배와 술도 오래전에 끊으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남들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숙면을 취하시던 김 어르신은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를 부여잡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달려왔을 때 어르신은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쥐가 너무 세게 나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지만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5분 이내에 풀리던 쥐가 이번에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고 피부색도 점점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다리 전체가 단단하게 뻣뻣해지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어르신이 숨이 차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즉시 차에 태워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저는 곧바로 환자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종이 심하고 피부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맥박이 발목에서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혈액 검사, 도플러 초음파, CT 혈관 조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심부정맥에 길이 12cm가 넘는 거대한 혈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혈전 일부가 이미 떨어져 나가 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도 빠른 대처 덕분에 항응고제 투여와 집중치료가 즉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관리 끝에 김 어르신은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날 새벽 가족이 나이 탓이라며 그냥 두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흔한 쥐처럼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혈전이란 쉽게 말해 피떡인데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어 덩어리를 이루며 혈액 흐름을 막아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리의 깊은 정맥에 이런 혈전이 생기면 혈액이 순환하지 못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 순간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몇 분 사이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와 다르다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속시간 통증, 강도, 붓기, 피부색 변화, 호흡 곤란, 네 가지가 겹친 순간 더 이상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잠깐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참았어요. 밤이 늦어서 병원에 가기 미안했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참음과 망설임이 생사를 갈라놓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특히 다리 쥐 증상은 단순 경련인지 혈관 질환의 전조인지를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김동호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붓고 쥐가 난다. 혈전 가능성 높음, 통증이 수십 분 이상 풀리지 않는다. 근육 손상 혈류, 장애 의심 피부가 푸르거나 창백해지고 차갑다. 급성 동맥 폐색 위험,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폐색전증 신호. 이 네 가지는 응급실 의사로서 제가 수없이 강조해온 레드 플래그, 즉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다리 쥐, 즉 경련은 대부분 단순히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근육 피로나 수분 부족 같은 단순 원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같은 쥐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경련의 지속 시간입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은 길어야 몇 분 이내에 풀립니다.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이지요. 하지만 위험한 경우는 다릅니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련이 아닙니다. 근육 자체의 혈류, 공급이 막혔거나 혈전이 생겨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다리의 쥐가 2시간 넘게 풀리지 않아 내원한 69세 환자 박영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검사 결과 종아리 근육이 혈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 즉시 혈전용에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다리 기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통증의 강도와 성격입니다. 단순한 경련은 대체로 근육이 뭉치며 당기는 듯한 느낌을 동반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양상이 다릅니다. 환자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누군가 다리를 비트는 것 같다. 숨이 막힐 정도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환자들이 호소를 들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듣는 부분이 바로 이 통증의 성격입니다. 뭉침과 당김인지 아니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인지 이 차이가 환자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리의 부종과 색깔 변화입니다. 단순한 경련은 눈으로 보기에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경우에는 한쪽 다리가 급격히 부어오르거나 색이 달라집니다. 피부가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하게 변하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온 최은자 할머니 사례가 떠오릅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는데 본인은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다면 치명적인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네 번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단순한 경련은 대체로 다리의 통증만 유발할 뿐 호흡이나 전신 상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쥐가 나는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 힘이 빠지며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전이 폐로 이동했거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은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긴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몇 분 사이에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고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발, 양상과 반복성입니다. 단순한 경련은 격렬한 운동 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때 또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특정 상황과 연관되어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위험한 경우에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같은 쪽 다리에서 계속 쥐가 나거나 점점 빈도가 늘어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66세 이재문 씨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같은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다가 결국 혈관 검사를 통해 동맥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반복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 오신 덕분에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종합하면 단순한 경련과 위험, 신호의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금세 풀리는지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 단순히 뭉치는 느낌인지 아니면 살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인지, 눈에 보이는 붓기와 색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동반 증상은 없는지, 혹은 숨참과 가슴 통증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지, 마지막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반복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작은 이상을 크게 보라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평소와 다른 통증을 호소할 때 괜찮다는 말만 믿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환자 본인은 표현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증상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낀다면 그 직감이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단순 경련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피로에서 오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아프고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오래 지속되거나 붓고 색이 변하고 숨이 차고 반복된다면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가장 자주 가르쳐 드린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만으로도 고통을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심지어 큰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입술 꼬집기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온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응급법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입술 중앙, 즉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정중앙 부위를 5초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꼬집어 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 신경 반사 작용이 일어나면서 다리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몇 초 만에 고통이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즉시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 천천히 몸 쪽으로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세게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강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숨을 고르며 당기면서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을 이용해 종아리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그러나 근육이 조금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지나치게 세게 누르거나 급하게 마사지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을 때 따뜻함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짜낸 뒤 쥐가 난 부위에 올려놓거나 전용 찜질팩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한 뒤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찜질은 근육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승산혈 지압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장단지 근육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면 근육 긴장이 완화되면서 경련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들에게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압은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쥐가 났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근육을 더 수축시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스포츠 음료처럼 전해질이 보충되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다리를 받치면 혈액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잘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특히 부종이 동반된 경우 효과적입니다. 이 응급 처치법들 중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입술 꼬집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몸을 움직이거나 준비가 필요하지만
입술 꼬집기는 누운 상태에서도 즉시 할 수 있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쥐를 즉시 완화시키고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완화 방법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절대 집에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부종과 피부색 변화,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판단입니다. 단순한 쥐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그 몇 시간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본인의 몸을 향한 관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관심이야말로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응급 대처법과 예방습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즉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찾을 용기를 주고 단 한 번의 빠른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